안녕하십니까. 노란 딱지 때문에 1, 2부로 나누었는데 2부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방송하겠습니다. 그 외에 A에 관련된 것은 대부분 미국의 이제 리버럴 세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키르기즈스탄의 대통령은 자바로프입니다. 자바로프는 대표적인 친중, 키르기즈스탄 정권 역사상 가장 친중적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친러이기도 합니다. 자, 외교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로프는 매우 프로 차이나다. 이것은 명확하게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위구르 테러리스트, 위구르 내에서는 독립운동 단체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자바로프는 완전히 뿌리 뽑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위구르가 조용하죠. 이것은 키르기즈스탄의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중국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독립단체, 이제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이제 중국 내에서는 테러리스트로 부릅니다. 이들은 키르기즈스탄에서 완전히 축출되었습니다. 그 이전 정권에는 이들이 키르기즈스탄을 베이스로 위구르에 잔입해서 신장 위구르에 들어가서 테러를 저지르고 이런 일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을 이 자파로프가 뿌리 뽑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이제 친러시아적인 입장이죠. 그 이전 정권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론바이 제벤코프, 이 대통령 때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고 이제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불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임했죠. 그런데 이때 당시 이 키르기즈스탄은 이원 집정부제입니다. 대통령은 이제 사회민주당이지만 이 국회는 이제 애국자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개 이제 연립정당이 있었습니다만 이때 당시 총리는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인 자파로프입니다. 자파로프는 총리 그리고 대통령은 세벤코프, 이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부정선거 주체가 누구냐 하면 세벤코프입니다. 이 세벤코프 세력은 지금 이제 의회는 저들에게 뺏겼습니다. 이원 집정부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제 내치 권한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시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으로서 당신은 이제 총리입니다. 이 자파로프가 이제 의회를 장악하고 있죠. 이 사람이 권한 대행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개헌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제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당선이 되고 지금 현재 대통령입니다. 애국자 당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펜코프가 떨어뜨리고 했던 인물, 이 축소시키려고 했던 당이 바로 애국자당 자파로프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다시 이제 대통령 측으로 가져오고 이원 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AF 장비가 들어갔습니다. AF 장비를 이용해서 부정선거를 했는지 아니면은 매표 이런 것으로 부정선거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규먼트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AF 장비는 제펜코프를 지원하는 겁니다. 친중 후보, 친중 이제 내각,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죠. 여기에 이제 AF 장비가 이용된 겁니다. 지금 이 중국의 1대1로에 부역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정반대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라크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여당은 미국의 이제 퍼핏 정권이었습니다. 이라크 정부죠. 그런데 당시 이제 시아파 세력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시아파 쪽, 즉 친이란 쪽으로 이제 의회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 이제 AF 장비가 이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야당 측, 즉 친이란 세력이죠. 이 친이란 세력은 부정선거가 있었다. 지금 현재 미국의 퍼핏 정권, 호스와비 정권이 외국에서 장비를 가져와서, 한국에서 장비를 가져와서 부정선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선거 사무소가 불타고 선거 장비들이 불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도 역시 미국이 싫어하는 친이란 정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AF 장비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볼리비아로 가겠습니다. 볼리비아에는 AF 장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 이제 볼리비아는 전국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이 14년 동안 집권을 했습니다만, 의회나 주요 정치 세력은 야당 측, 즉 이 볼리비아를 보면은 스페니쉬 후예들이 있습니다. 이들 귀족 지배계급들이죠. 그리고 모랄레스 대통령은 다수의 이제 인디오들, 원주민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머릿수가 많기 때문에 원주민이 미는 대통령, 이 사람 이제 모랄레스가 이제 대통령입니다만, 그러나 전국의 주도권은 야당 세력, 친미 세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AF 장비를 가져오려고 했던 세력은 바로 이 친미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한 사람이 바로 모랄레스 대통령입니다. 이제 가져와가지고 시연을 했더니만
개표 조작할 수 있다. 뭐 인디오들이나 이들은 이제 문맹도 많고 이제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자장비를 이용해서 한다. 이 경우 저들에게 속을 수 있다. 그래서 모랄레스 대통령이 AF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치러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제 FN투데이에 이제 인세영 기자님께서 뭐 이런 걸 올렸는데 월터 미베인 교수가 볼리비아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월터 미베이는 볼리비아에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수십 페이지짜리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월터 미베인 2019년에 볼리비아에서는 부정선거가 없었다. 그런데 미국의 리버럴 세력들 네오콘은 볼리비아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모랄레스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이런 페이퍼를 미시건 대학의 이제 월터 미베인 교수는 쓰셨습니다. 뭐 혹시 인생 기자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이 내용, 이 논문을 한번 보시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정정하는 게 옳지 않냐. 한국의 이제 보수 우파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잘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USAID를 본격적으로 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실체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MIT 역시 이곳에는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 위에도 이 CERP 이런 기관도 볼리비아에서는 부정선거가 없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한국의 부정선거 장비를 들여와서 볼리비아에서 부정선거를 하려고 하는 세력을 차단한 사람입니다. 선거 장비는 아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니시 후에 귀족 계급들은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이제 OAS 기관, NED 뭐 이런 데서 다 달려붙어서 이 모랄레스를 끌어내린 겁니다. 모랄레스는 리튬 광산을 국유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배계급들은 미국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이 리튬 광산을 민영화하고 미국과 연결해서 이것을 이제 독식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죠. 모랄레스는 사회주의자입니다. 리튬 광산 주요 광물들을 이제 국가가 장악하고 이것을 국민들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사회주의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시장 경제 논리로는 모랄레스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 친미 세력은 귀족 지배 세력, 장비를 들여오려고 했던 세력, 그리고 모랄레스는 이것을 막았습니다. 한국 선거 장비 없이 치러진 선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정의 논란, 이것은 뒤져보면 잘 나옵니다. 이 농민들 인디오는 여기서 이제 선거날 휴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퇴근하고 이렇게 8시 이후에 투표를 하거나 혹은 주말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표를 합니다. 이때 통계적인 변이가 발생하죠. 이것을 부정이라고 이제 미국은 주장을 하고 모랄레스를 끌어내린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당시 모랄레스를 끌어내리는데 협조를 했습니다. 야, 저놈 끌어내리라. 그리고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리튬 광산은 미국이 차지해야 돼. 이런 트윗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아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콩고로 돌아오겠습니다. 콩고에서 AF 장비가 들어가서 선거가 치러지고 뭐 AF 장비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선거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콩고 시위대가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가? 중국 대사관을 공격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밑에 보세요.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 이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엔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콩고 시위대 야당 세력입니다. 물론 콩고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뭐 부족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히 지금 이제 정부가 그리고 외국의 이제 선거 장비를 들어와서 부정선거를 하려고 한다. 이 세력은 친서구 세력이라는 거죠.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 그리고 야당,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배후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유도를 하면서 뭐 1대1로에 부역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AF은 미국의 글로벌리스트 아젠다 그리고 미국의 리버럴 아젠다에 부역한 정황이 이것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AF과 USAID 연관관계, 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추적해서 이런 자료도 이제 계속 발굴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내용들 과거에 사실은 다 나온 내용입니다. USAID, 코이카, 그리고 이제 성관이 이들이 협력하는 모습, 그리고 성킴 대사도 등장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USAID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2020년, 2024년, 그리고 2018년, 여기 이제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중국계 선거 사무원 이런 자들, 이런 명단들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해커 관련돼서 이것도 아직까지는 불투명합니다. 일단 수십 명을 잡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조만간에 미국이 공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드러나면은 이제 연관 관계가 이렇게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되겠죠.
여기서 다시 이제 USAID로 돌아오겠습니다. USAID가 시진핑 정권과 직접적으로 연관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USAID, NED가 상하이방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저는 이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어떤 조직이, 어떤 단체가 한국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팔로우 더 파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초기에 이미 반박된 겁니다. 그런데 민경욱 의원 측에서 하도 이것을 크게 떠들어서 그냥 그래도 이제 부정선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팔로우 더 파티는 로이 킴이라는 인물이 토탈러지, 동어 반복이죠. 수학적인 동어 반복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은 이미 2020년 이 부정선거를 추정하는 당시 이제 우붕이들이죠. 우붕이들이 다 이제 입증을 하고 반박을 했던 겁니다. 이 로이 킴이 결과값을 먼저 만들고 여기에 필요한 숫자를 이렇게 가져와서 팔로우 더 파티 이렇게 만든 것. 그렇게 이미 2020년 부정선거를 추적하는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민경호 의원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는데, 자, 이런 내용들 이제 조금씩 사실이 아니다 혹은 필요 없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접을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손에 다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 가짜 투표지, 형상기억 투표지 이런 것은 명확한 부정선거의 증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이제 음모론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최소한. 그리고 작년 이제 40 총선 때 자, 이 관외 사전 투표지에 봉투에 붙어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투표지의 주소가 이제 지역구가 다른 겁니다. 이런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발생할 확률, 이것은 제로죠. 왜냐하면은 사전 투표지를 이렇게 이제 프린터에 인쇄를 할 때 주소지 라벨도 함께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단일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이제 주소 라벨이 붙어 있다. 이런 것이 여러 장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처에서 관외 사전 투표지를 이렇게 일괄해서 무언가 이제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정황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것으로도 이제 진실을 밝히는 데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재판에서 실제 투표지 수와 그리고 투표한 사람, 이제 투표자 명부에 투표한 사람이라고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대조해보자. 여기에 대해서 법원과 선관위는 거부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충분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미확인된 사실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USAID로 돌아오겠습니다. USAID는 자, 그동안 미국 리버럴 세력, 민주당 세력에 부역하면서 반 트럼프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윌리엄 크리스톨입니다. 윌리엄 크리스톨은 과거 미국에서 네오콘을 만든 사람으로 알려진 어빙 크리스톨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자가 지금 현재 미국의 네오콘을 여전히 이끌고 있는 거죠. 이 반 트럼프 진영, 특히 2020년 대선 관련돼서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조직들, USAID, NED, 그리고 외부의 어떤 이제 락카펠러 펀드, 포드 재단,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RFK 주니어는 USAID 관련돼서 이들은 CIA 전위 조직이며 2014년 우크라이나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비밀리에 50억 달러 미국 돈을 갖다 퍼부었다. 빅토리아 눌랜드가 다 이야기한 거죠. 이런 내용들은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USAID, NED 지원을 받는 후안 과이도 현재 이제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이 이들에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 아틀란틱지, 미국의 대표적인 좌익 언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미국의 진보 세력, 미국의 좌파 세력이 엄청난 이제 금권 네트워크가 배후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아틀란틱지에서 올렸습니다. 2021년 11월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미국의 진보 세력, 미국의 급진 세력 배후에는 엄청나게 큰 이제 검은 돈의 네트워크가 있다. 이런 것을 아틀란틱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추적하면 결국 락카펠러, 로스차일드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민주주의 수호 이 프레지던트 회장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 파고들면은 또 이제 락카펠러, 로스차일드가 등장하죠. 이들의 금권 세력, 이들이 실제로 이제 거대한 글로벌리스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USAID, NED 이런 조직을 운영하면서 세계를 이제 미국의 어떤 지배계급의 이익에 맞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선거에 개입하면은 외국에 있는 나라가 미국의 이익에, 미국 국민들, 미국 국가 자체의 이익에 부역하는 것이 아닌가.
뭐 미국인의 입장에서 야 이거 뭐 미국 좋으라고 하는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미국조차 이익을 하고 미국조차 이렇게 약탈을 하는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거대한 어떤 코퍼레이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힘을 이용합니다. 미국의 정치력, 군사력, 외교력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저기 어떤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쥐어짭니다. 그 다음에 이들을 어떤 지배계급의 이익에 맞게 개조를 하는 거죠. 뭐 자원이 있으면 자원을 수탈하기 좋게 만드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자유민주주의 확산, JFK가 가졌던 그런 어떤 이상,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조직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락카펠러 파운데이션, 뭐 인권단체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면서 고대 금권 네트워크를 만들고 글로벌리 개입을 하면서 볼리비아에 개입해서 볼리비아의 지하 자원을 뭐 모랄레스가 국유화하려고 하면은 이들을 공격하고 정권을 바꿔치고 페루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방송국들 그리고 전 세계 주요 기득권 언론들, 이제 주류 언론이라고 부릅니다. 뭐 BBC 이런 데도 미국에 이제 USAID 자금이 들어간다. 영국 방송이죠. 그런데 왜 여기에 돈이 들어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트럼프의 USAID 프로그램 종료 조치. 이것은 미국과 세계의 큰 승리다. 우리는 전통적 가치를 훼손하는 조직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중단해야 될 때다. USAID가 외국에서 좌파 이념을 퍼뜨리는 데 사용되고 있다. 트럼프는 이런 종류의 문화적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조직들은 자금 지원을 위해서 자체 후원자에 의존을 해야 된다. 돈이 끊기면은 스탑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 납세자에게 의존을 하고 있죠. 자, 미국 국민들을 이런 글로벌리스트 운동에서 해방시키는 것, 여기 이제 큰 발걸음입니다.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또 소개하겠습니다. USAID는 국제적으로 가장 부패한 조직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패한 조직이라는 겁니다. 돈을 세탁하고 선거 조작을 하고 그리고 곳곳에서 각국의 정권을 무너뜨린다, 정복한다. 이런 이야기. 자, 지금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급과 관련된 내용은 미국 국민들 그동안 이런 어떤 진실들을 추적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선봉에 섰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언론 자유가 어느 정도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진실들이 드러날 겁니다. 특히 2020년 미국 대선 관련돼서 뭐 주커버그나 그 배후의 수많은 일당들 천문학적인 금액이 여기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수많은 재단, 포드 재단,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뭐 이 벤처 캐피탈이 만든 또 무슨 재단, 락카펠러 뭐 이들이 다 등장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런 어떤 금권 세력의 진실, 이것도 이제 뭐 언론 자유가 어느 정도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공개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진실 공개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것들이 드러날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